한 달 사이 주가가 3배가 되어버린 시젠,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시젠입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최근 분위기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진단 키트,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한국산 진단 키트에 대한 요청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 시약과 진단 키트에 대한 요청들을 했었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외교부에서는 한국산 진단 키트를 요청한 나라가 총 100개국으로 늘어났다고 하면서 그 중에 보니까 이제 인도적인 요청이 한 50개국 정도가 되고요. 수입하겠다고 이야기한 나라들이 한 50개국 정도가 되는데 조금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이제 한국발 입국 제한국이 총 142개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전 세계 142개국이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은 제한하면서 한국산 키트는 받고 싶어 한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예. 사람의 이기심이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시젠이 연일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 다 끌어올리고 뭐 그런 것은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3월 26일 시간을 거래해서 일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온 상태인데요. 현재 이제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시젠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주봉 차트로 좀 볼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2월달 초에 29,000원짜리가 지금 11만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요. 또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요. 랩지노믹스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공시를 보시면은 3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랩지노믹스 매매 거래 정지 및 재개라고 해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월 27일 하루 동안 랩지노믹스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혹시 놀라실 수도 있어요. 내 종목 갑자기 왜 거래 정지됐어?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게 참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내려가는 종목에도 이렇게 거래 정지를 시켜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는 종목에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상태네요.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 상태이고요. 또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수젠텍 같은 종목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급등을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한 번 더 급등 나온다면 수젠텍도 거래 정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젠이 쏘아올린 공에 이 관련 종목들이 다 화답을 하고 있죠. 진매트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 오늘 거래 정지예요. 놀라지 마세요. 왜 거래가 정지가 됐는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위험하니까 사지 말라고. PCL이라는 종목도 있죠. PCL도 상한가 마감, 오늘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투자 주의, 투자 경고, 거래 정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주의나 경고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력을 보이면은 다음 단계로 정지를 먹게 되고요. 거래 정지 상태에서는 하루 쉰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를 경우 투자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는 한 3거래일 정도 단일가 거래로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도 관련주죠. 바이오니아는 앞서 봤던 종목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어요. 그래도 한 2주 사이에 주가가 2배가 넘게 올랐는데요. 그죠?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그래서 상승폭이 작다고 생각했는지 거래소에서는 투자 경고나 거래 정지를 시키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EDGC의 경우는 오늘은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젠을 방문하면서 같이 모였던 5개 기업들 중에 이제 솔젠트 쪽에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고요. 미코 역시도 관련주고 아직 거래 정지는 나오진 않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고, 이 종목은 투자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이 종목은 이제 단일가 거래로 거래가 될 예정인데요. 자, 여기 공시보면 나오죠.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그러니까 이제 개장하고 나서 종목들이 이게 왜 이렇게 호가가 더디고 이렇게 호가가 몇 개 없고 아직 개장 안 했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에트리온 제약도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이고요. 네, 종료일은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3거래일 단일가 거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상자이엘까지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든 아니면 진단키트라고 엮여서 사이드로 같이 가는 테마이든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어제는 어쨌든 엄청나게 올라온 상태예요. 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관련주들 너무 좋고 잘 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보시면 어제 주가가 급등하자마자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대부분의 뉴스나 이런 곳에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 특집 기사들을 다 내놨어요. 보시면 종목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얼마나 올랐는지 다 보여줍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진단키트가 지금 대세구나. 그럼 나도 진단키트를 한번 사서 시젠처럼 랩지노믹스처럼 이렇게 2배, 3배짜리를 한번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르지 않은 진단키트 관련주를 찾으러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냥 검색창에다가 뭐 코로나 진단키트 하면은 뭐 엄청 나올 거예요, 종목들이. 시젠 관련주 막 이렇게 치면은. 그럼 과연 이 종목들이 이제 영양가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왔다고 봐요. 거의 이제 위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일부 종목들은 더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젠이 무너질 경우, 현재 대장은 시젠이에요. 물론 상승폭은 랩지노믹스 같은 게 더 많이 올라갔을 수 있지만 인지도 면에서 시젠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있고, 여기 수급을 한번 보세요. 여기 수급 보시면은 신용장구 엄청 올라가고 그 가운데 같이 올라가는 게 누구죠? 개인들이죠. 외국인 기관들은 관심이 없어요. 외국인 기관들은 이미 1월달, 2월달에 엄청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 팔고 나갔어요. 개인들만 신용을 떠안고 중간에 여기 3월달 중순에 폭락장 왔을 때 신용 한번 대거 털리고 신용이 5%대 있다가 1%까지 빠졌으면은 거의 뭐 다 녹아내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신용이 이제 위험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여기서 상한가 치고 난리 났을 때 신용장구가 5.8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5.27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젠이 많이 올라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많이 올라도 더 가는 종목이 있고요. 10배짜리 종목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이제 3배인데 10배짜리 종목은 그럼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자. 하지만 이 신용장구 버블이 터졌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철저하게 이제 개인들의 심리에 움직이는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가치 투자 들어가는 종목 절대 아니고요. 바닥에서 매집하는 종목 절대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적절히 던지고 새로운 종목을 준비하러 갈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이미 뭐 언론에 대서특보가 돼가지고 그냥 전 국민이 알 정도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재료는 더 이상 숨겨진 재료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정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는 투자 가치가 극히 떨어지죠. 옛부터 우리 선조들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했던 딱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시즌이 이제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종목이 이제 움직일 텐데, 자, 만약에 시즌이 오늘 추가 급등이 나온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보유하신 분들에게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만 급등을 한다면 시가에 잠시 단타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등한다면 잠시 정도는 공략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어제 상한가 들어가신 분들 아니면은 대부분 수익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왠지 어제 그제 급등이 잡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하락하는 분위기가 들 경우 바로 이거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근데 사실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라서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적어드렸듯이 신용 문제, 두 번째는 관련주들의 급락입니다. 참고로 바이오톡스텍도 이번에 그 문 대통령과 만났던 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거래 하한가인 9% 정도 하락이 나왔고 일부 이제 치료제 기업들도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걸로 봐서 벌써 일부 세력들은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있을 때 꼭지까지 먹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깨를 살짝 넘어가서 이 목덜미를 지나서 약간 이제 이 두상의 한 중간 정도 왔다고 본 거죠. 많이 먹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들어가고 있는 흔적이 이렇게 시간의 거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몇몇 종목들이 오늘 거래 정지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더 오를 거라고 한다면 이 투자 경고라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빠지면 이 시즌이 급락이 나온다면 한번 적절한 구간에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한 8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 8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거기서 단타 구간 한번 두세 번 정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처럼 10만원대 위에 있는 거래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지금 11만 4,500원인데 여기서 10만원이 깨지게 되면은 마치 우리 지수가 뭐 몇 포인트를 깼을 때 그 투매물이 나오는 것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 한국산 키트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시즌전 종목이 관련주를 대표해서 급등을 좀 한 상태인데요. 시즌이 무너진다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장이 못 가는데 졸개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즌 혹시라도 오늘 추가 급등이 나와서 또 상한가에 간다면 오르지 않은 다른 종목 들어가시면 오늘 하루에만 5% 10%짜리 단타 구간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시즌이 무너진다면 다른 종목들 절대 손대시면 안 되고 바닥에 있는 것도 손대시면 안 돼요. 바닥에 있는 것도 조심하시고 현 구간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접근을 한다면 저 위쪽에 섰던 사람들은 거의 뭐 패닉 상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눌림목에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밀렸을 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EDGC나 뭐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을 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코로나 관련주가 시장에서 거의 대장주격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관심세가 이쪽으로 많이 쏠리실 수 있어요. 저 역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이제 개인 방송을 통해서 시젠 같은 경우는 3월 19일 날 저희가 이제 포착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마크로젠 같은 종목들을 여기 요 눌리는 구간에서 3월 24일 정도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개인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잘 보세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산 게 아니라 확 떨어진 다음 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9% 급등, 그 다음날 상한가. 물론 시간에 빠졌습니다만 저희는 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3월 19일 같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구간들, 이런 자리들. 요거는 제 뭐 비법이라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구간들이 저한테는 이제 좋게 보여지는 자리들이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아니고 마찬가지 이 종목도 급락을 한번 보여준다면 저는 거기서 한번 기회를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즌을 비롯한 진단키트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종목들이 과열이나 정지가 되면은 테마가 살아있게 되면 오히려 살아있는 종목들로 투자 경고 과열 종목이 아닌 종목들로 쏠리는 현상들도 과거에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떨지 오늘 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이 하락장이 된다면 쏠릴 가능성 높고요. 시장이 어제처럼 다수의 종목들이 그냥 우르르 다 상승하는 이 굉장히 강세장이 온다면 굳이 이렇게 과열된 종목에 사람들이 들어갈까?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하락장이 올 경우 일부 종목들로 자금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 한번 해볼 만하다. 하지만 좋은 장이라면 기관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이미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른 시젠이나 키트 같은 종목들을 팔고 다른 종목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승 하락에 따라서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더 가기 위해서는 저 100개국에서 지금 수출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게 가시화가 돼가지고 한 기업이라도 실제 해외 수출 계약이 되었다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고 한다면 그때부터 테마를 좀 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몇몇 기업들은 해외 수출 샘플도 보내고 해외 수출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가올 1분기 실적에 엄청 이게 좋은 호재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벌써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혹시라도 실적 발표 때까지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 꼭지에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호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됐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하는 방법들 이제 어느 정도 상황별 가이드라인 잡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이제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저는 이제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신용이 많이 쌓여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안전한 종목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괜찮은 종목들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교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개인 방송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좋은 수익 같이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